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 주 진짜 수명이 한 2년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년이나? 네. 오늘 그래 다행인 게 코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추석 선물 같은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도 이 정도면 좀 양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네. 하루 전날에는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빨간불에 조금은 한숨을 돌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추석 이제 맞이하면 되고 맞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석 이후가 될 텐데요. 이제 남은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석 달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올해 나의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이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석으로 이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아, 또 시키지도 않은. 오늘 제가 또 이런 거 준비 열심히 예. 해오지 않습니까? 능동적입니다. 자, 띄워드릴게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좀 하죠. 같이 추. 네, 추석이니까. 부터 해주세요. 시작. 추. 추석이 지나면 주식시장이 조금은 살아날까요? 자, 석.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희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 어때요? 좋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석을 어떻게 살릴까 생각했는데. 예. 괜찮죠? 고민 제가 많이 했으면은 했습니다. 돌 맞았어요. 이거는 거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은 나만 믿고 따라와 추석 특별 네.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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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만 믿고 따라와 추석 특집 방송 2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요. 네. 특집 방송인 만큼 뭔가 좀 특별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PD들의 머리가 아주 그렇죠. 골머리를 썩었다라는 얘기 맞죠? 있는데 네. 자, 1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제 시장에서의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뭐 뻔한 종목들 말고 정말 네. 관심도가 높았었던 오. 그런 종목들로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땠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그런 내용, 거기다 전망까지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이 종목을 위한 정말 종목 장세가 활발했는데 그렇죠. 눈에 띄는 종목들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그 종목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살펴보는 그런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특징주를 좀 15개를 선정을 해봤죠. 이게 더 추렸는데도 그렇죠. 15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딱 보시게 되면 저 종목. 나는 갖고 있다 또는 갖고 싶었다. 앞으로 가져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종목들 15개입니다. 한 번쯤은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종목들 네. 15개 특징주를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상반기 특징주 15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시죠. 자, 포스코홀딩스.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에코프로 하늘을 찔렀죠. 네, 에코포로가 되어버린. 포로. 맞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루닛 또 의료 AI 쪽에 또 루닛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도체 빠질 수 없어서 네. 한미 반도체, HP, SP 들어와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살 빼는데 또 펩트론 관련된 거.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삼양식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네. 거기에다가 합병 하냐마냐 셀트리온. 맞아요. 메리츠 금융지주. 화신과 최근에 아주 바짝 폼을 올라오고 있는 알테오젠까지. 정말 다양하게 재건주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딱 이 종목명을 보자마자 이 종목이 이랬었지, 이런 이슈가 있었지 다들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이 15개 종목이 정말 2023년 상반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 이 종목들을요,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좀 종목 진단과 함께 분석을 들어볼 텐데 오늘은 그동안은 저희가 시청자님의 신청을 받아서 그쵸.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던져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진단을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한 1시간 동안 15개의 종목을 계속 봐주셔야 되는 그야말로 스파르타입니다. 맞아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하고 박철순 이사 뭐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해볼까요? 먼저.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 난 먼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양보할 수 이 있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한 발 늦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양보를 하려고 하다가 예. 역시 역시. 타이밍이 그쵸. 중요합니다. 지난주 한번 그러니까요. 빠지시더니 감이 뚝 떨어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박철순 이사님 먼저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이 15개 종목을 싹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 네. 뭐 전반적으로 올해 개인 투자분들에게 큰 수익도 줬었고, 네. 네. 근데 이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좀 수익이 좀 안 나고 그렇죠. 손실이 났던 종목이죠. 대부분 근데 올랐던 모멘텀들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 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희망을 좀 품고 있는 차트들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이사님께서 첫 번째로 진단하고 싶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반도체 쪽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네. 뭐 반도체 들어가 있는 게 뭐 하나밖에 없죠.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HBM. 예. 하겠습니다. 한매반도체. 네, 일단은 이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려감이 많잖아요. 기대감도 업황이요? 많지만요. 예, 예. 일단은 뭐 서서히 뭐 4분기 때부터는 좀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 네. 뭐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됐었던 뭐 AI라든지 이런 네. 쪽도 그리고 HBM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 쪽도 사실 조금씩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하반기 길게 본다면 네. 저는 전반 이렇게 너무 고점에 있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분할 매수는 하반기 때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먼저 건드리기에는 역시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AI 관련된 반도체 쪽 아니면 또 HBM 관련된 쪽인 것 같아요. 뭐 DDR5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한미반도체도 사실 이 HBM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패키지를 이제 작게 절단해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세척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MSVP라고 하는데 사실 HBM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회사가 어떤 게 실제 주 매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그럴 수 같더라고요. 있죠. 근데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척과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요 장비가 메인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했던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HBM이 이슈가 되면서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 장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 건데 이 회사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죠.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TC 본더라는 이런 장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매출 비중이 그렇게 안 됐어요. 작년에 한 7%인가 9%가 좀 안 됐던 걸로 매출 대비 비중이요. 매출을 총 매출에서 요 TC 본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한 6에서 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도 작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또 이제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액수로 보니까 한 41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정도의 어느 정도 매출을 따온 건데 일단 이 TC 본더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일단 HBM 쪽에서의 어떤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도 있고요. 예. 여기서 수주를 따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기대 안 했던 사업부인데 SK 하이닉스는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게 상당한 이게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일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나오면서 이 TC 본더라는 HBM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가 앞으로는 이 회사의 실적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사실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요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실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매개치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에서 8% 정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한 20% 넘게 길게 아주 좋게 보는 증권사에서는 한 25%까지도 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늘어나네요. 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은 굉장히 탄탄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신성장 사업, 특히나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HBM 관련된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동사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또는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전망치를 보시면 지난 분기가 112억 원 정도였거든요.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150억 원대입니다. 이번 분기가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중에 투자가 요새 잘 안 들어와서 실적이 좀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은데 네. 이 회사는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할지도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도 괜찮고 네.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가 이제 대량 매수했던 부분도 회사가 잘 갈 거라 생각하니까 최대주주도 매수를 했겠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수급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기관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도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이 오늘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좀 이번에 좀 수익을 좀 냈더라고요. 그래도 연기금이. 그런데 연기금도 오늘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구간이고 차트로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일단 아주 무난하게 전고점 정도만 일단 목표가를 잡으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한번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AI 반도체가 앞으로에 대한 그런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저 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제 4분기 때부터 내년부터 좀 살아나니까 그런 시차를 감안해 보면은 AI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쪽으로? 이쪽으로 잠깐 또 눈을 돌려보는 건 또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나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장비 쪽을 얘기 들으면 예. 뭐 어닐링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최근까지는 사실 비메모리 쪽 이쪽에 좀 더 적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실제로 메모리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좀 이동할 거라는 내용들이 실제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메모리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다 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력 사업이 좀 탄탄한 회사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무리 섹터가 좋아도요 시장 자체가 아직은 강세장도 아니고 네. 변동성이 아직도 당분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철저하게 주력 사업이 좀 아직은 3분기 때 크게 실적이 뭐 역성장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 실적이 좀 안정적이면서 지금 주가도 저점 만들고 좀 반등 나오는 것들로 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타이밍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미 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괜찮아요. 이게 사실 부담돼요. 사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63,3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그때부터 이제 좀 빠져서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한 46,000원대, 6,000원대, 7,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뭐 이미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지수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요 지금 사거리일 동안 어떻게 보면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61선에서 아주 아름답게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수급도 아직 끊기지는 않은 상태니까요. 네. 길게 보면야 저는 전고점 당연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짧게라도 전고점까지 좀 보셔도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그래도 손실을 보지 않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한미 반도체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거 아는데 높아갖고 못 사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김영일 전문가께도 궁금한 게 대표적으로 반도체로 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2차 전지하고 그리고 반도체 항상 그 주포가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 이후에 제가 저랑 방송했을 때 항상 그 반도체가 좀 더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관점에서도 한미 반도체 계속 지켜보는 게 좋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약간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마음 먹고 왔거든요. 반도체에 왜요? 대해서요? 왜요? 왜? 아니요, 반도체 말고 초칠력이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안 왜요? 왜요? 왜? 좋아 보여서. 굳이? 네. 그러니까 저는 10월 달에 무언가 이제 새로운 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았었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악재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9월달 한 달 내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아마 새롭게 강세를 보일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시청자님들께서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만큼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반도체만큼 왜 좋게 보느냐? 아무래도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게 되면 올라가는 듯하다가 고점에서 딱 막히고 올라가는 듯하다 고점에서 막히고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거 가는 거 맞는 건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마 이러한 의문들을 좀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꺾이게 되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어요. 워낙에 이제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반도체 종목들은 수급도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도 3분기에는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 4분기에는 이제
실적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반도체 쪽은 슬슬 사모을 준비를 10월부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다가 아니라 그나마 좋다는 아니고 그냥 좋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미반도체 봤고요. 우리 네. 김영렬 전문가한테 한번 토스를 해가지고 이번에 15개 중에서 어떤 거 한번 해보실래요? 반도체 했으니까 에코프로 가야죠. 2차 전지 가야죠. 네. 에코프로. 주거니 받거니 갑니다. 에코프로요. 단단히 지금 벼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전하게 좀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네. 사실 8월 달에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위에 뭐 2차 전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강조를 했거든요. 미리 접근하지 마셔라. 지금 시장은 하락 중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바닥 잡고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야지 시장에 악재가 나타날 때는 어떤 종목이든 시장을 이기긴 사실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와주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때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한 110만 원 구간, 요 정도 구간에 있을 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61선으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잡아줄 수도 있고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 잡으면서 수급 들어오는 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계속해서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전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왔다가 예, 예. 최근까지 모든 지지라인을 다 깨버리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무언가 예전에 활활활 타올랐던 때보다는 죽어있죠. 죽어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 급락하게 되면 당연히 판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다음에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전기차 수요 줄어들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죠. 그다음에 전기차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2분기에도 실적이 사실 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3분기에도 아마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4분기 정도는 돼야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전에 차익 실현 한 번 나오고 나서 업황도 안 좋고 지금 판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가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 뒤편으로 잠시 밀어놓자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네. 포트를 밀어놓자라고 하는 건 네. 요거를 아예 손 놓고 있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 9월 달에 쉬어갔잖아요. 9월 달에 쉬어가는 대신에 무언가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네. 로봇주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어떤 종목이 쉬어가면 다른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지금 당장에 수혜받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해야 될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에 있고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살짝 죽어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BM 다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번 2분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죠. 네.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악재가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단순히 반등이 나오는 선이 아니라 수급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받쳐줘야지 힘이 생겨나면서 이전 매물 구간을 또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여전히 지금 시장이 어렵고 2차 전지 종목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언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뒤로 밀어놔야 된다는 점 그러면서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이 끌어올려질 때까지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해칭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안 좋다가 아니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워낙에 급등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많고 에코프로가 그 또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한 좀 확인의 과정들이 좀 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사님한테 좀 궁금한 거는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볼 때 이 지금 삼형제 이런데 지금 4형제 될 판이거든요. 그쵸,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해가지고 뭐 IPO가 다시 좀 뜨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 봤을 때도 흥행이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계속 봐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용희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뭐 워낙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기도 하고 일단 뭐 악재가 있으니까 빠진 거거든요. 사실 악재가 뭐냐?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이 가격 양극재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네. 왜냐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양극재 가격이 떨어졌고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들이 이런 우리 에코 계열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가장 지금 시장을 끌고 갔던 원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실 평균 마진도 떨어지겠고요. 판매 단가가 내려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를 더 떨어졌을 때 사면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주문이 안 들어오고 이연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이 딱 봐도 일단 안 좋을 것 같은데 주가도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발표하는 그 전후로 해서도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대표 종목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대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4분기 때 조금씩 슬슬 이 이연됐던 수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실제 뉴스로도 좀 확인을 하게 되고 공시로도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때 그리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미반도체랑 에코프로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2부에서 또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그럼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15가지 종목 중에서 이 종목 한번 진단 듣고 싶습니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종목을 우선순위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채팅창에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얼굴 안 나가도 되니까 15개 좀 이렇게 펼쳐주시면 우리 어떤 시청자님들께서 종목들이 있었는지. 네. 지금 저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방금 전에 한 거예요. 반도체, 한미반도체랑 2차전지 에코프로니까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혹시 이거 궁금하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5개 중에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계좌가 우울했나 봐요. 라는 댓글도 아까 보였는데 이 종목 가운데서 요건 좀 지금 사도 되나? 좀 관심 있으신 종목들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벌써 9시 26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박철순 이사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또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반도체로 갈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HPSP. 맞습니다. 장비로 좋습니다. 가시는군요. 네. 지금 이 HPSP 같은 경우는 최근에 39,000원까지 장중에 도달을 했었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지 않은 가격대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 회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높은 진입 장벽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군요. 네, 일단은 사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가 좀 축소가 됐었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안 들어왔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하지만 몇몇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거나 뭐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의 타격을 그렇게 받지 않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가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고 해도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가격만 한번 눌림 나와서 반등 나오는 게 보인다면 그런 관점에서 HSPC는 한번 좀 더 볼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왜 그러냐면 AI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다들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에서의 어떤 반도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단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도가 계속 몰리고 있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선단공정에 굉장히 집중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HP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로부터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을 뚫기가 타기업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뭐 타격을 뭐 거의 뭐 받지 않았다. 타기업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영향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실적 방어력이 타 이제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게 HPSP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은 전체적으로는 안 좋지만 이 회사는 그 와중에도 독자적인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속 실적을 견조하게 유지해온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번 그 실적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2분기 때 한 266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3분기 때는 한 200억 원대 그래도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반도체 대비해서는 그렇게 역성장이 크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인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이 이제 800억 원대 중반이었는데 올해 거의 뭐 1,000억 원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반도체 업황 안 좋다 해도 이 회사는 돈을 계속 벌어왔고 상당히 실적 성장률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또 독특한 점이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53.4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매출에서 50% 이상이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잘 남겼네요. 네, 엄청납니다. 그전에도 뭐 40%대였고 작년에 50%대로 올라왔고 올해 전망치도 무난하게 50%대 이상은 유지할 것 같아요. 뭐 컨센서스상으로는 지금 54%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죠. 그만큼 굉장히 뭔가 사업을 굉장히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눌림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다행히도 장기 평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1선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여기서 지난 3거래일 전에 긴 양봉을 만들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지지선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기관들 최근에 사거래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네. 금융투자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지난 뭐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빼고 계속 순매수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한번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분기 때는 좀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성과급이 4분기 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일회성 비용들은 아니면 뭐 광고비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질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5,000원? 요 정도 한번 네.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역시나 손절가는 항상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 선으로 여러분들이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SP 관련해서 또 투자 전략까지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같이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장비 쪽 한번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김영일 전문가가 이제 바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린그날님이 올려주신 네. HD 현대건설기계 요거로 갈게요. 매수 문의를 또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를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디를 가장 좋게 보고 있냐? 네. 지금 네옴시티 쪽을 저는 굉장히 그래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가운데에서도 이제 네옴시티 쪽으로 건설기계 쪽에서 네옴시티 쪽으로 네옴시티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아마 10월 달에 반드시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왜죠? 아, 오늘 그 자신감은 뭐죠? 뭐 자신감 있게 해야죠. 네, 그래서 자신감의 근거가 뭘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있는 15개 종목들 가운데 중에 네.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종목이 바로 단색됐군요. HD 현대건설기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왜냐라고 하면 워낙에 지금 실적이 잘 나왔죠. HD 현대건설기계가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모습 굉장히 이제 잘 나와줬고 지금 뭐 북미 쪽으로도 그렇고 해외향으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HD 현대건설기계가 네옴시티향으로 이미 이제 건설 장비를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충분히 좋은 모멘텀으로 활약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발 수혜를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도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얘기. 예,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약간의 추세 하락의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을 지켜두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왔고 10월 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10대 기업 총수와 함께 네, 맞아요. 사우디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모멘텀을 분명히 갑니다. 활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HD 현대건설기계도 아마 그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동시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덩치가 좀 더 작은 종목들이 더 크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뽑아 드릴게요. 오, 같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집중하십시오. 네. 제가 지금 괜히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보게 되면 일단 이 표정 오늘, 뭐지? 오늘 특집이라고 옷도 막 예쁘게 입고 오고 말이에요. 표정 보셨어야 되는데 한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이 좋을 것 자신감 같아요. 넘치는 표정. 일단 네. 첫 번째 히링.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자주 히링.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유명하죠. 히링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상당히 좋은 수급이 몰려지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 네. 시장이 지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수급들을 받아주고 있죠. 모멘텀까지 10월 달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Y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당히 여러 번 접근을 했었던 종목인데 보게 되면 고점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오늘 갑자기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 들어가 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시장에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이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유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이죠. 보게 되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저점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때 네.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더 갔어야 되는데 저는 못 갔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모멘텀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공에서 저는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는 한번 대형주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빠르게 10월 달에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가격 전략뿐만이 아니라 종목까지 미리 한번 뽑아드렸으니까 네옴시티의 중에서도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저희가 짜고 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5개 놓고선 그냥 순서대로 맞아요. 원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텀이 짧아서 짜릿한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15가지 종목 중에 궁금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빠르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섹터에 대한 궁금증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박철순 이사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진단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난리죠. 난립니다. 이것도 사고 싶어 하는데 참 사기가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오늘,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거래적으로는 오늘 또 반등이 크게 나와가지고. 오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은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뭐 오늘 안 올랐던 업종을 찾기가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업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그 같아요. 말씀을 안 해주시면 네. 그냥 그 종목만 계속 개인 그쵸, 투자자 그쵸. 보다가 이제 가는구나 막 이렇게 볼 수 저 있기 같은 때문에 사람은 반등 나오네 이러고 그죠, 들어갈 그죠. 이제 수도 바닥 있을 것 잡았구나.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칼럼 쓰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업종 오늘 빠진 업종 봤더니 방어주 하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방어주 차에 갔으니까 또 예. 겨우 찾았어요, 그것도. 겨우. 네, 그것도 그러시군요. 마이너스 0.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만큼 오늘은 그러네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형주는 조금 밀린 경우가 있겠지만 섹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5%대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오늘은 좀 위험하다,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6.9%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지지선 만들고 오늘 강하게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회사 자체는 좋아요. 이 회사가 이제 인쇄혈액형 관련된 기업인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올해 워낙 또 개인분들께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통신 그리고 서버 쪽에서인데 이 통신형 이제 MLB라고 해서 고다층 PCB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이 회사의 주력입니다. 이것도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을 쌓는 그렇죠. 거죠. 예.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습니다. 쉽게 HBM 생각하시면. 같은 거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게 사실 이게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이런 PCB라든지 반도체 쪽 보시면 적층 구조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싸움. 네, 미세 공정은 이제 한계가 거의 다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휴대폰이라든지 통신 장비 반도체 관련 제품에 주로 적용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들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형 신규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막 5G도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런 수요들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사실 이 회사는 고객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힘들 때 잘하네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들으면 이 회사 어떤 이슈 터지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있냐면요. 구글,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네. 빵빵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라든지 이렇게 고객사를 다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증은 어느 정도 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전방 산업도 사실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회사 자체로는 사실 사업성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을 봐도 그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2분기 때 영업이익을 보시면 138억 정도였는데 올해 3분기는 273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고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거래량과 이런 기술적인 분석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강하게 지금 베팅을 하자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셧다운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시장 무너지면 이것도 다음 주 이제 진짜 짜증나. 거래 재개하자마자 오늘 맞아요. 시초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장 안정화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더 저점을 만들면서 수급이 좀 더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수급이 좀 붙는 게 확인이 되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는 뭐 당연히 중장기 이평선 상단 부근이죠. 그래서 62세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2,500원 정도 단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2차적으로 좀 더 보신다면 당연히 전고점 영역이겠죠. 한 38,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은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거 짧게 일부러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5,000원은 무너지면 일단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면 그때는 뭐 더 실어도 되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반등에 힘이 실리면 그때는 조금 더 나 비중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구사해 보시고요. 지금 손실인 분들 쉽게 지금 추매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램프님께서 이수페타시스 또 진단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28,0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요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수익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꼭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우리 강병욱님 다시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강병욱님의 종목 화신을 봐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 화신과 관련해서 자동차 이제 부품 쪽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 사실 좋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올해 한 3월, 5월 한창 이제 피크 찍을 때 그때 네. 이후로는 좋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네, 요새 자동차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은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자동차 업계 자체는 이 2분기 이후에 피크아웃 우려감이 이제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최고는 찍었는데 여기서 성장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성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 약간은 둔화될 수 있겠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이제 섹터 내에 감돌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뭐 현대차나 기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실적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동차 업계를 봤더니 어느 정도 그러한 우려감들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 어찌됐든 성장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견조한 실적 쪽에 이제는 슬슬 또 집중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죠. 매출 자체도 지금 올해 약 1조 9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3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이제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워낙에 올해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쭉쭉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피크아웃 우려감이 생기면서 고점에서 쭉 하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보게 되면 올라갔던 것들을 지금은 이미 다 뱉어낸 상황이에요. 다 뱉어낸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그래도 조금이지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새롭게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도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이번에 미국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더 증설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화신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그대로 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3분기에 실적 회복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생겨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저점에서 굉장히 저는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면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향방을 꾀할 수가 있겠죠. 1차 목표가를 한 저는 1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 보게 되면 또 그 이후로는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15,000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무난하게 수익은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화신은 반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매매 전략 뿌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병옥님을 비롯해서 화신과 관련된 종목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병옥님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수익 내시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상반기를 휩쓸었던 15가지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한강님께서 지나간 종목 진단 다시 보기 되나요, 앵커님 하셨는데 되죠. 앞돌려 보시면 네. 되고 저희 또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니까 참고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박철순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셀트리온이 워낙에 합병 이슈도 있고 이 종목은 뭐 저희가 올 한 해를 휩쓸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앞에 나왔던 종목들의 차트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하향, 우하향. 예. 상승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인데 예. 채팅창에는 그래도 셀트리온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네. 올라와요. 어떨까요? 셀트리온은 이제 할 네.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종목인데 어. 일단은 지금 가격권이라든지 또는 네. 중장기 어떤 합병에 따른 어떤 기대감, 중장기 성장성을 보면은 한번 뭐 내년까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왜냐면은 합병을 통해서 뭐 사업적으로 이제 거래라든지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좀 더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병을 통해서.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좀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여력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워낙 또 실적은 뭐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면 작년 차트와 함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점이에요, 지금 최저점. 그러네요. 오늘 이거 뚫고 내려갈까 걱정을 좀 했는데 뚫고 내려갔다가 또 어렵게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더 밀린다면 이거는 무조건 일단 현금을 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왜냐면은 지지선이 무너진 종목들은 일단 현금화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다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더 저렴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지지선 무너지고 나와서 툼에 나와서 더 밀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한 13만 5천 원 밑으로 완전히 좀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현금화 시키시고 재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만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반대다 합병 반대한다. 그러면 얘네가 주식을 사가잖아요, 저희 거를. 이게 근데 15만 원이 좀 넘거든요. 아까 보니까 15만 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기간으로 보면은 다음 달 20일까지가 합병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합병 반대 의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하신 분들. 그러면 이걸 회사가 사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청구 규모가 1조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약간 셀트리온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나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면 확실하진 않은데 아직 주가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근데 넘어가도 충분히 자기네는 플랜 B를 준비해놨다. 그래서 뭐 차입을 통해서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일단은 계속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조 중반 정도의 재고 자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수익성에 이제 반영이 되면 이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네. 단기적인 베팅은 좀 더 거래량 붙고 저점을 확실하게 보고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하루 반등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이라면 일단은 베팅을 좀 천천히 나눠서 이번에 이 합병이 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나는 여기다 한 20% 실 거다. 그렇다면 20%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에는 최소 많이 넣어도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고요. 합병 절차가 좀 끝나고 나서 그때 차트 보시면서 나머지 비중을 실는 게 일단 합병 기간 동안의 어떤 리스크, 변동성 요인을 좀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그럼 좋아요. 네, 일단은 저라면 네. 저라면 그렇죠. 저라면 사실 13만 2천 원 정도 깨지면은 네. 요건 던질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던진다는 게 손절선을 일단은 잘 네. 지켜야겠네요. 네, 왜냐면 이거를 안 갖고 갈 건 아니거든요. 일단 너무 저점이긴 해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근데 이슈가 워낙 많은 회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는 거지. 일단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인한 잡음, 리스크가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가격 라인에 따라서 사랑님께서 지금 17만 원 선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 손절 라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13만 2천 원 기억하시고 이 합병 이슈를 좀 잘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음 같아서는 1분에 15개 다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네. 김영일 전문가는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겠습니다. 로봇으로 로봇 갑니다. 봐야죠. 네, 좀 더 네, 리뷰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다가오는 가장 또 빠른 이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에 상장을 맞아요. 추석 딱 하니까. 끝나자마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400%를 갈까? 네. 그러게요. 상장을 하면 400%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상장 당일에. 근데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따따서.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서 네. 지금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들께서 살 거 없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그럴 치킨 수 값이나 있죠. 벌어야지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러면 전체적인 로봇 섹터가 다 같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주목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저는 로봇 섹터도 상당히 주목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감속기 쪽에서 저는 상당히 반응이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SPG나 SBB 테크 같은 이런 감속기 쪽에서 반응이 좀 잘 나왔고 로봇주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 로봇주들은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에 이 따따블을 가버린다, 네. 400%를 가버린다. 네. 그러면은 다 끌고 가는 그림 또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뭐 아니면 합니다. 뭐네요, 이거. 네, 그러면은 일단 로봇 쪽 갖고 계신 분들은 10월 5일 날에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렇죠. 올라가다가 오늘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했는데 밀리의 서재 약 40% 올라가다가 다 뱉어버렸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기대치처럼 400% 바로 찍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아마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의 로봇주 중에 탑픽은 SPG일 것 같아요. 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냐라고 하면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을 뺏길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의 대장이었죠. 그런데 사실 협동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맞아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장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이제 의견들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SPG와 살짝의 모양이 달라요. SPG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잡고 다시 수급 들어가면서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수급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고 차익 실현이 저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군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면서 수급을 강하게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급이 같이 강하게 들어가는지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SPG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게 되면 수급이 오늘 강하게 들어가 줬으니까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같이 끌어올린다. SPG도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거거든요. 네. 차이점을 조금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에 좋은 상승을 보여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10월 5일을 반드시
반드시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따따블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흐름을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기대감 소멸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투심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5일을 반드시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끌고 올라가면서 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끌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저는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정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으로 로봇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로봇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듣고 싶은 게 로봇도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봇주가 시장에서 제2의 반도체 혹은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 연결된 있는지 거니까요. 좀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길진 않아서 yes or no로 듣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주도주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로봇주가? 네. 입술이 지금 입술 오물오물하고 입술 오물오물. 주도주를 몇 개라고 해야 되시죠? 네, 근데 로봇주가 로봇은 그 갈 수 정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을까요? 형일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때요? 그래도 뭐 절반 이상 가지 않을까요? 절반 이상은 네. 확실하게 그만큼 가기는 힘들지라도 아 그래요? 네, 절반 이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럼 또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로봇주 중에서 SPG를 딱 SPG 로. 골라서 했잖아요. 네, 좋아요. 선별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SPG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이제 마지막 종목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꽉 찼어요, 꽉 차요. 네, 어떤 종목으로 마무리할까요? 출출한 시간이니까요. 네. 라면주 하겠습니다. 방어. 삼양식품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K 라면의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삼양식품이 주가는 최근에 아주 죽을 쓰고 있는데 속된 말로 오늘 최고가를 또 찍었던 그러니까. 종목입니다. 일단 삼양식품은 일단 오늘도 3%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계속 신고가를 또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1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실적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큰 걱정은 없다. 지금 뭐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0%,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92%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높게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내년 이제 좀 얼마 있으면 또 내년이잖아요. 4분기이긴 하지만 일단 내년 돼도 올해 너무 갑자기 실적이 고성장하면서 주가가 떴기 때문에 예.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이제 주가가 좀 시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법인화를 시켜놨어요.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을. 그래서 어떤 유통망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올해 많이 만들어놨고 구축을 했고 그리고 영업 활동도 할 수 있게 환경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의 어떤 성장률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판매량이 줄거나 늘면 늘었지 더 줄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를 더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한 대 팔리다가 100대 팔리면 몇만 배 요즘에 오른 거지만 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전기차 올해 상반기 때 한 50% 넘게 팔리긴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뉴스만 보면 헤드라인만 보면 맞아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마치 이제 안 판매량이. 팔린다, 이런 네. 근데 일단 팔리긴 더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많이 팔릴 것 같고 일단 라면에 대한 인지도 원이 많이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조금 시들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뭐 저점이 워낙 탄탄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종목 전저점 안 무너지면 일단은 뭐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떤 신규 관점에서는 일단은 한 18,500원 정도에서 저점 만들면 한번 신규로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고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계속 한 10,000원 단위로 계속 고점 높여가면서 상방 계속 열어놓고 들고 갈 것 같아요. 뭐 굳이 이거를 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를 목표가를 잡기는 또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상단에 뭐 저항선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도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목표가는 좀 중장기로는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는 그냥 10,000원 단위로 단계별로 목표가를 조금씩 올려가시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양식품까지 저희 1부에서 15개 중에 한 9개 봤나요? 많이 봤네요. 그래도 네. 저희 바쁘게 달려오면서 최대한 하나라도 더 봐드리려고 봤습니다. 네. 상반기를 뒤흔들었던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면서 상반기를 좀 돌아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보고 싶은데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네, 자 이제 2부에서는 저희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렇죠.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추천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